1원 배치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1원 배치 분산 분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SPSS로 직접 분석해보고 결과를 해석한 뒤에 사후 검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아노바를 실제로 분석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 형식의 표와 해석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뤄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노바는 3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반의 시험 성적이 서로 다른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이죠. 아노바 검정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무가설은 A, B, C 세 반의 평균이 모두 같다입니다. P가 0.05보다 크면 채택되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A, B, C 중 적어도 한 반의 평균은 다른 반과 다르다입니다. P가 0.05보다 작으면 채택되는 가설입니다. 세 집단 모두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집단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집단끼리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건 사후 검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후 검정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는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분석법입니다. 집단이 2개일 경우에는 어떤 분석을 사용했죠? 독립표본 T검정이죠. 집단이 2개일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집단이 3개 이상일 때는 아노바 검정을 진행해줍니다. 아노바 검정 대신 독립표본 T검정을 여러 번 돌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타입 1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타입 1 오류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이 사실은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직접 SPSS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분석, 평균 비교, 1원 배치 분산 분석을 클릭해 줍니다. 지역 변수를 요인으로 옮겨 주시고요. 종속 변수인 시험 성적을 종속 변수 칸에 투입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후 분석을 클릭해 줍니다. 쉐페를 체크해 주시고 계속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 오른쪽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기술 통계를 체크해 줍니다.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아노바 검정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기술 통계표에서 각 집단의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확인해 줍니다. 서울 66명, 대전 71명, 강원 66명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집단별 평균은 서울 76.06점, 대전 76.05점, 강원 69.39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다음 아노바표에서 F와 유의 확률을 확인해 줍니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야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 검정표의 유의 확률표를 확인해 줍니다. 서울과 대전 간의 유의 확률은 1.000으로 0.05보다 커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강원, 대전과 강원은 유의 확률이 각각 0.020, 0.018로 0.05보다 작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질적 부분집합 표에서도 사후 검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 1에는 강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집단 2에 대전과 서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과 서울은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며 강원은 서울과 대전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노바 분석의 사후 검정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아노바에서 사후 검정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 결과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여부만 알려줍니다. 즉 차이가 있다는 결론은 주지만 어떤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죠. 예를 들어 A반 평균 85점, B반 평균 78점, C반 평균 88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노바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아노바 결과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말해줄 뿐 A반과 B반, A반과 C반,
B반과 C반 중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후 검정이 필요합니다. 사후 검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튜키, 쉐페, 덩컨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튜키 검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후 검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민감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신뢰도가 높고 분석이 간단하고요. 대신 비교하는 집단 간 크기가 매우 다를 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쉐페 검정은 가장 보수적인 사후 검정 방법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타입 1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데이터가 정규성을 완벽히 따르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단점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려면 집단 간 차이가 매우 커야 합니다. 혹시 논문을 쓰는데 집단 수가 많아서 각 집단에 소속된 응답자 수가 적다. 그러면 사용하기 좋은 사후 검정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덩컨 검정은 튜키 검정보다 더욱 민감한 방법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집단 크기가 작거나 집단 간 차이를 좀 더 민감하게 탐색하고 싶을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타입 1 오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감도가 높아 평균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타입 1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비교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P값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 통계를 도와드리다 보면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표본 크기를 확인하세요. 표본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실제로 차이가 있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집단에 5명씩만 포함되어 있다면 표본 크기를 늘려 다시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정규성 가정을 점검하세요. 데이터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거나 비모수 검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단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단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아노바의 해석과 사후 검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집단을 묶어서 줄이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 문항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등 총 10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호남, 영남 등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이 많다면 사후 검정은 타입 1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쉐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